김어준의 또 칼 맞은 김민석. 유소 공장이 무슨 무협지 공장이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 사법거래 이 파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다 이제 아시니까는 장인수 씨 전 MBC 기자가 지난 10일에 김어준의 방송에 가서 뭐 단독 특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에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해줘라.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 자, 이야기인데 그 말을 그러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해줘라.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다. 나는 이재명이 시키는 일만 한다. 이재명 공소 취소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들었던 검사 간부들이 이거 딜 들어오는구나. 그래 하자는 거지. 그래. 이재명을 공소 취소는 이제 검찰에서 할 수 있죠. 검찰에서 공소 취소를 해주면은 검찰의 수건 사업, 지금 그나마 이제 검찰이 거의 뭐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뉘죠. 근데 공소청에서 가서라도 보완 수사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찰이 지금 거기에 목을 메고 있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 보완 수사권을 남겨주는 쪽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거래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문자로 이 정부 고위 관계자,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가정을 해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이야기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됐고, 이재명의 재판은 다 공소 취소해야 된다 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실제로 공소 취소를 그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검찰총장을 돼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정성호입니다. 그래서 정성호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 가정을 세워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설마 문자 메시지로 보냈겠느냐?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는 문자 메시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같이 출연했던 주진우 낙검수 주진우 기자가 그거 이제 그 문자 메시지라고 그렇게 그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검사들한테 그를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자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뭐 정치권에서나 법조계에서나 설마 그런 내용을 문자로 보냈겠느냐? 나중에 이게 문자 뭐 확인되면은 다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은 완전 탄핵감입니다. 그 문자가 확인되면은 아니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자기 고위 관계자, 자기 말만 듣는, 시키는 대로 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내 공소 취소를 해주면은 뭐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겠다고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탄핵감이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권력을 이용을 한 것이니까는 빼도 박도 못하는 탄핵감입니다. 그래서 설마 문자를 보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가 어제 정가 뒷담화 시간에 전해 드렸다시피 조선일보 법조 취재기자 양은경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은 문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일주일 전에 지난 일요일쯤에 그러니까 그 지난 일요일이죠. 일주일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하고 같이 만났다. 근데 일요일에 만났으니까 비공식 모임인데 이게 거기서 오찬인지 만찬인지 모르겠지만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보도를 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장급, 검찰의 그 간부들, 검찰 지휘부가 만났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지금 양쪽의 현안은 분명하죠. 두 개. 하나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 검찰에서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는 정권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잔류, 남겨두는 거. 그거죠.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딱 부러지게 거래가 있었는지 서로 이거 해주면 저거 해줘
하는 게 있었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고 고소고발이 됐으니까는 그렇지만은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그런 말이 오고 갈 수가 있다. 이거는 뭐 누구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이제 팩트를 이제 어떻게 가려내느냐는 하는 문제고, 하나는 이 좌파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파워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 친명 쪽에서는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죠. 이재명도 실제로 그 김어준에게 벌써 이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 사건, 이거를 이 SNS에 쓰면서 이재명이 언론을 갑자기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이 무책임했다. 자기 조폭 연루설을 그건 검증없이 보도했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언론을 공격을 했죠.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은 그 조폭 연루설,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도 그렇지만 시점상으로 보면은 김어준도 동시에 겨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어준을 이제 언론이라고 치면은 흉기보다 무섭다. 이제 자기와 이 거래설, 자기가 살기 위한 거래설을 뭐 정성호든 누구든 검찰 간부들하고 거래를 했다는 이 말을 터뜨린, 폭로를 하는 그 장을 만들어준 게 김어준이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홍익표는 정무수석인데 KBS 라디오에 나가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다. 그래서 뭐 방송미디어통신위에서 조사를 하라. 그거 했는데 그게 또 방미통이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뭐 언론중재위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에서 계속 김어준에 대해서 가짜뉴스 이렇게 막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의 산실. 과거에 뭐 이재명도 그렇고 홍익표도 그렇고 전부 다 급할 때는 김어준 방송에 다 나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짜뉴스라고 몰아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 친명 쪽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김어준의 그 구독자 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빠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김어준이 일단 침묵을 했었죠. 주말 동안 뭐 침묵을 했었는데 어떤 상황이 지금 김어준을 향해서 친명 쪽에서 공격을 벌이고 있는지 뉴데일리 기사로 일단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뉴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이재명, 김어준 유튜브 구독 취소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소 취소 거래설 후에 김어준 구독자가 2만 명이 떨어졌다. 근데 이거 전에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나오기 전에 뭐 조국당하고 합당을 한다. 그래서 이재명 패싱하고 김어준하고 정청래 라인에서 조국당하고 합당을 한다. 그 바람에 또 이재명 지지자들이 김어준과 막 손절을 하면서 그때 뭐 한 3만 명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합해서 한 뭐 5만 명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 근데 이 구독자 수가 아무리 200만이 넘고 많지만은 저 5만 명이라는 숫자는 계속 김어준 거를 시청을 하던 사람들이죠. 구독자 200만이 넘어도 그 중에서 그렇게 김어준 거를 열심히 시청하지 않는 과거의 시청자들도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이런 파동이 터졌다고 해서 막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김어준 거를 계속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라고 해도 그 효과는, 위력은 굉장히, 그러니까 김어준 입장에서 손실은 되게 큰 거죠. 거기 보면은 이제 구독 취소 운동을 하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스탑. 구독 취소. 유튜브 채널도 구독 해지 운동 막 벌이고 있습니다. 저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캡처를 한 건데, 이재명이라는 그룹이 과거의 개딸들에서 또 새롭게 형성이 된 이재명이 뭐 대표 시절에 뭐 유입된 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이재명과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대한 구독 취소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저런 것들이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뉴스공장 채널 구독자 수가 최근 엿새 사이에 2만여 명이 빠졌다. 그전에 이제 한 3만 명 빠졌고, 강성 지지층 그룹, 이재명 그룹은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구독 취소를 하자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원래 뭐 이재명 그 지지 사이트가 있었죠. 뭐 제명인의 마을, 이재명 갤러리 뭐 이런 데서,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 지금 당장 취소하자 이런 글들 올라오고 있고, 김어준이 대통령이냐? 김어준이 뭐 당대표냐? 김어준이 선출된 권력이냐? 닥치고 구독 취소. 음모론자 박멸. 민주당 의원님들 계속 출연하실 건가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지금 막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 소셜 블레이드에 따르면 뉴스공장 구독자 수가 지난 10일에 228만 명에서 12일에 227만 명으로 1만 명 감소했고 14일에 또다시 1만 명이 줄어서 226만 명이다. 다 합하면 이제 한 5만 명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당 차원에서 김어준 방송에 거래를 두자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그때 그 송영길하고 박찬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김어준 방송이 안 나가겠다 뭐 선언을 했죠. 이 상황이라면은 이재명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이재명이 뭐 한 자리 줄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이제 김어준 방송이 안 나가겠죠. 그래서 일반 그 평론가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는 김어준이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천만에 김어준이 반격을 할 거다. 김어준이 특히 지금 서서히 시동을 걸었다가 나중에 이재명이 임기 후반기로 가고 권력의 힘이 떨어지면은 대대적으로 이재명을 짓밟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워낙 또 취약한 그 권력이기 때문에 무슨 뭐 탄핵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재판 재개 이런 것이 굉장히 걸릴 게 많죠. 이재명은. 그래서 그 김어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무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기 중에 하나를 썼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김민석이 지금 그 국무총리 미국을 방문하고 있죠. 근데 그 미국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을 이재명의 차기 대권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을 지금 김어준이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만나고 벤스 부통령 만나고 해서 막 홍보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놓고 김어준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민석은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서 국정에 활용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그 일환으로 해석을 한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서 국정에 활용하라는 이재명의 주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재명이 김민석을 후계자로 낙점을 하고 이재명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이 배경하고는 혼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핵심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잠재적 대권 주자들에게도 저런 식으로 성장하라고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짐짓 이재명이 김민석뿐이 아니고 다른 대권 주자들에게도 저런 식으로 성장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임기 초반, 극초반에 차기 이야기가 나오면은 현직에 있는 이 대통령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재명을 딱 놔두고 이제 차기 대권 주자를 이야기해 보겠다. 지금부터. 그게 집중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물 먹이는 겁니다. 현직을 물 먹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차기라고 해봤자
지금 뭐 여론조사,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나오는 사람 보면은 뻔하죠. 뭐 김민석하고 정청래하고 조국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인데 그 중에서 정청래하고 조국은 김어준 편이죠. 김어준 편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부터 대권, 이재명 후계 대권에 대해서 싸움을 붙여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김어준이 잘 하는 방식, 어떤 뭐 가짜뉴스나 이런 걸 가지고 뭐 가짜뉴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 선동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띄워줘. 지금부터 자기 대권 주자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이거는 상당히 이 김어준식의 반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이 그런 사실을 다 간파를 하겠죠. 자기들끼리 선수들인데 이거 김어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에 맞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김어준이 부랴부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뷰센뉴스 기사로 보여드리죠. 김민석, 김어준 향해서 언론이 무슨 무협지 공장이냐? 언론이 무협지 공장이냐? 이 김어준이 뉴스 공장, 그러니까 그 뉴스 공장이 아니고 무협지를 쓰는 것 같아. 무슨 뭐 후계 구독 프로그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민석이 자기가 그 전에 50일 전에 미국 갔다가 또 미국을 간 거를 두고 이재명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한 데 대해서 발끈해서 새벽에, 현지 시간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오후, 우리 쪽으로는 오후죠. 누구 닮아서 새벽에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려서 이재명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 일환이다고 해석한 데 대해서 사실 왜곡이고 정치 과잉의 비논리, 비윤리다. 이렇게 또 막 비판을 했습니다. 총리의 외교 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 육성 훈련으로 해석한 언론도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외교 경험을 쌓으라는 말을 이재명이 한 적도 없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 공상이다. 이렇게 또 막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 자, 그래서 김어준 뉴스 공장을 무협지 공장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다시 역공을 하고 나는데 김민석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그 공격에 대해서 적절히 견디고 적절히 바로 잡아가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어준 공격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이 직접 나설지, 저거 뭐 간접적으로는 나서고 있죠. 김어준의 거래설, 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거래설에 대해서 김어준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이 언론이 뭐 흉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담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김어준의 일종의 반격이 시작이 됐다. 자, 그러면 김어준 방식의 어떤 선동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벌써 궁금해지는 지경입니다.